프린트물을 모두 꺼내주시고요. 1문단부터 천천히 독해하고 뒷면에 있는 지문 구조도의 빈칸을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통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 철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의 주관의 정신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정서와 감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문단 정리해 보면요. 정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논의. 자, 바로 이것이 중심 화제가 되겠고요.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크게 두 방향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대요. 하나는 감정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겠죠. 자, 다음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두 이론의 대립하는 방향성, 이 두 이론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의 차이점을 발견해 가면서 이 글을 독해하면 좋겠죠. 민호가 전신주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신주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났고 민호는 갑자기 공포에 빠져들게 된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민호의 공포라는 정서에서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라는 느낌이고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느낌이래요. 그리고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연기를 보았을 때 민호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감정이론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감정이론에서 다루는 것이고 후자는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다루는 것이겠네요.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감정이론은 전자를 중심으로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후자를 중심으로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다. 네, 여기까지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 다음 세 번째 문단 볼게요. 감정이론은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특정 감정, 내포한다라는 건 뭐죠? 네, 가지고 있고 담고 있는 그런 거죠. 담고 있는 그 정서가 담고 있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느낌과 동일시한대요. 정서를. 감정이론에 따르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A 아니라 B. 뭐가 중요하죠? 네,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감정이론에서는요,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냐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도 A 아니라 B 있죠? 중요한 건 뒤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정이론은 앞의 사례에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와 동일시하면서 민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를 배제합니다. 감정이론에서는요, 인지적 요소를 배제합니다.
인지적 요소는 어떤 판단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데, 자,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한대요. 자, 그 다음 감정 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 지향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향적이다. 지향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감정이론은 이러한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배제한다라는 건 무엇인가요? 배제한다라는 건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는 배제한다.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더 읽을게요. 또한 감정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 감정에만 초점을 두고 정서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정이론에서는 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감정이론의 개념 그리고 정서에 대한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감정이론의 개념과 정서에 대한 관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볼게요. 감정이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자, 감정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장점이 뭐라고요?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것이 통념이었는데요. 감정이론과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다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포의 정서 상태에 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보다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 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감정이론은 장점도 있지만 이런 한계도 지닌대요. 정서들을 분류하는데 한계를 지닌대요. 왜냐하면 감정이론은 감정 외적인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이래요.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각각의 정서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론은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한계가 되겠죠? 자, 한계, 첫 번째 한계, 그리고 두 번째 한계. 규범적 성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규범적이라는 것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을 규범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감정이론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감정과 동일시되는 정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론은 그 정서의 규범적인
적절성 여부,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적절성 여부, 즉 그 정서가 당위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위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당위적인 것? 당위적인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합은 뭔가요? 부합하는지. 부합은 맞아떨어지는지, 어떤 서로 꼭 들어맞는지 그런 의미죠. 서로 꼭 들어맞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한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감정이론의 장점과 한계였습니다. 감정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5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는 없고요.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변압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는 것을 경험하는 공포라는 정서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이 공포라는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즉, 그 민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과 믿음의 결과가 바로 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호의 공포감은 민호의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된 감정일 뿐이라고 본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5번째 문단 인지주의적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인지주의적 이론의 개념과 정서에 대한 관점.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정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6번째 문단. 인지주의적 이론의 장점. 인지주의적 이론의 장점을 이야기하네요. 앞서 언급한 감정이론의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네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들을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정이론은 불가능했는데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이러한 점에서는 가능하대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들을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서를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감정이론과 반대죠.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주의적 이론이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판단과 믿음에는 당위적인 가치 기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주의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경시한다는 건 뭔가요? 가볍게 보는 것이죠. 중시하는 건가요? 중시하지 않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인지주의적 이론의 장점과 한계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일까요?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 모두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철학은 두 이론을 정서의 다면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으로 삼되 두 이론과 달리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번째 문단 정리하면 오늘날 심리 철학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7번째 문단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뒷면에 있는 지문 구조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지문 구조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괄호를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핵심어는 무엇이었나요? 두 글자? 네, 정서였죠. 자, 이 정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한대요? 특정 시점에서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라고 정의하고요. 정서와 감정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논의가 크게 두 방향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었죠. 두 이론의 대립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감정이론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었습니다. 자, 감정이론부터 정리할게요. 순서가 그러하니까요. 네.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이것과 동일시하는 이론이었죠. 이것은 느낌. 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를 통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정서의 이러한 성격을 부정하고 있었죠.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적 성격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통제되기 어려운 감정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지였죠. 감정이론의 장점과 한계가 있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어떤 성향? 일반적인 성향, 보편적인 통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감정이론이었고요. 이것의 한계는 정서들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정서가 이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 규범적 성격. 네, 본문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핵심 내용이었고요. 다음 인지주의적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어떤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었나요? 정서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죠. 자, 감정은 이것과 동일시될 수 없대요. 이것은 정서.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판단이나 무엇? 판단이나 믿음.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지주의적 이론도 장점과 한계가 있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감정이론과 반대로 정서들의 개별 분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한계는요,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네,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에서, 일반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요소를 좀 중시하지 않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경시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주제는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의 개념과 추가로 뭘 얘기하죠? 장점과 한계. 그 다음 특징. 심리철학에서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대비되는 이론인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의 특징을 이것을 들어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죠? 네, 구체적 사례. 서술 방식 예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모두 문제 풀어봤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제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네요. 선지 1부터 같이 볼까요? 중심화제에 대한 대비되는 두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비되는 두 이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이론의 장단점 있었습니다. 상반된 이론 제시 맞습니다. 절충한 새로운 이론 비판? 이건 아니죠. 중심화제에 대한 두 이론의 가설을 제시하는 건 없었어요. 통계 바탕으로 가설의 타당성 검증하고 있는 것도 없었죠. 두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제시 없죠. 그들이 후속 연구에 미친 영향 없습니다. 중심화제에 대해 새롭게 등장한 두 이론과 새롭게 등장한 두 이론 아니죠. 아주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러한 전통적인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각 기존 이론의 등장 배경과 대비하고 있다?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선지 1, 2, 3, 4, 5 선지가 좀 길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틀렸더라도 낙담하지 말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같이 볼게요. 집에 가던 수아는 갑자기 비가 내리자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수아를 본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오는 거죠. 수아를 본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수아가 처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수아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행복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네.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가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만난 특정 시점에서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수아가 느낀 감정인 행복감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고 보겠군. 정서가 그 행복감, 느낌과 동일시된다. 맞을까요? 감정이론은 특정 정서를 그 정서를 가질 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한다고 지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선지. 자, 2번 볼까요?
감정 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이해하려면 수아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해야 되겠군.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해야 되겠군. 맞을까요? 감정 이론은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죠. 이때 인지적 요소는 상황과 관련해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인지주의적 이론 자신을 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됨으로써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다. 정서가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정서의 인지적 요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에 의해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지 3번이 잘못된 거네요. 정답 3번. 4번 선지 볼까요?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군.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군. 네, 인지주의적 이론은 감정 이론과 다르게 정서를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나 믿음의 결과로 본다고 했죠? 네,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수아의 판단은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 상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겠군. 맞을까요? 네, 인지주의적 이론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로 하는 판단과 믿음이 적어도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죠. 그런 점에서 선지 5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네, 2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다음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도 보기가 있네요. 윗글과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정서의 본질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은 정서의 본질을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려고 했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도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현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행동주의 이론은 뭐라는 거죠? 행동주의 이론은 정서의 본질을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의 원리. 이것이 기본이네요. 그리고 인간의 정서는 뭐래요?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이를 토대로 윗글과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 1번. 감정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통해서 인지적인 요소가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정 이론은 인지적인 요소를 배제하죠. 그쵸?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예. 인지적인 요소가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다? 아니죠. 감정 이론은 정서를 이해할 때 인지적인 요소가 아닌 감정적인 요소를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기의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외적 반응이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죠. 자, 선지 2번.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인 정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 요소에 주목하죠.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을 하죠. 정서를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감정 그 자체가 곧 정서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 선지 3번. 감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다르게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이거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틀렸죠. 판단하면 인지주의적 이론 떠올리셔야 돼요. 스스로의 판단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정서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감정이론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죠.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판단은 곧 인지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감정이론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네, 선지 3번 틀린 이야기였고요. 자, 4번. 행동주의 이론은 감정이론과 다르게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특징에 주목해서 정서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기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선지 4번입니다. 즉 가장 적절한 선지인 거죠. 감정이론은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적인 감정과 동일시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죠. 이와 다르게 행동주의 이론은 정서가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서 초래된 외적인 반응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기의 내용 그대로였죠. 언어적 표현만 달리했을 뿐 선지 4번이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자, 5번은요. 행동주의 이론은 인지주의적 이론과 다르게 인간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아닌 특수한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정서에서의 감정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맞죠. 그죠? 선지 5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번에 4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네, 4번 볼게요.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의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감정 이론이었죠. 보기의 A는 제임스의 이론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이 공포라는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얼굴이 헬쓱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특정 느낌을 동반한대요.
제임스는 이러한 느낌을 중심으로 느낌들의 복합체, 즉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느낌들의 복합체이자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감정이론이죠. 자, 감정이론과 제임스의 이론은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겠군. 맞는 반응인가요? 적절한 반응인가요? 우리가 분석해본 지문 세 번째 문단 같이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감정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지향적 성격을 뭐 한다고요? 전제한다고요? 아니죠. 부정한다고요. 부정. 네, 그러면 정답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몇 번인가요? 몇 번에? 선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되겠네요. 왜냐? 기억, 감정이론은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한다? 아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임스 이론은요? 보기를 보면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전제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2번 선지 볼까요? 기억과 A는 느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서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겠군. 네, 감정이론은 정서를 특정 감정, 즉 느낌과 동일시하죠. 제임스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들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하죠. 네, 선지 3번 기억과 A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정서의 속성을 인정한다? 네,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감정이론과 제임스의 이론은 둘 다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정서의 속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지 4번 기억은 감정과 정서의 속성을 동일시해서 정서를 이해하려 하고 있군. 감정과 정서의 속성을 동일시한다. 뭐가? 감정이론이요. 맞나요? 감정이론은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그 정서가 담고 있는 특정 감정과 동일시하는 이론이죠. 감정의 속성이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네, 4번 선지 적절하고요. 5번 자, A는 신체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해서 제임스의 이론은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해서 정서를 이해하려 하고 있군. 보기의 내용 그대로죠? 네,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했습니다. 네, 적절한 반응이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무엇이었나요? A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이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유사한 한계.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네. 두 이론은 정서의 다면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 모두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에 몇 번이 가장 적절할까요? 이를 고려한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해서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네, 여기까지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 지문 분석해봤고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